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살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시행사들의 줄도산에 대한 이야기가 또 터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 시행사들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 단서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10대 건설사 PF 대출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57.4%예요. 세상에나 10대 건설사의 PF 대출이 전년 대비해서 51.4%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부동산 PF 대출을 거의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0대 건설사에게 이렇게 줄이면요. 10대 건설사 외에 그 밖에 있는 건설사들은 어떨까요? 또 그 밖에 있는 시행사들은 어떨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11조 6,300억 원의 건설사 PF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대 건설사. 그런데 2023년에는 4조 9,600억 원입니다. 감소율이 무려 57.4%고요. 6조 6,700억 원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57.4%까지 줄인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사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10대 건설사 밖에 있는 건설사들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건설 시행사 있잖아요. 건설 시행사의 위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하면요.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행사 이러다가 80% 부도날 거다 이렇게 합니다. 80%요. 20%가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80%가 부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말입니다. 이게 건설을 하려고 하면 특히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요. 일단 땅부터 사야 되잖아요. 땅부터. 땅을 사려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브릿지론을 얻어야 돼요. 브릿지론. 이게 부동산 PF 대출이 아니라 브릿지론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릿지론을 얻어서 땅을 다 샀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본 PF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본 PF 대출은 뭐 0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0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이게 본 PF 대출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든 시공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본 PF 대출을 안 해주면 브릿지론을 지금 가지고 이자만 막다가 볼일 다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올라가서요. 브릿지론의 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적게는요 5% 6%지만 많게는 9% 10% 11% 15%까지도 갑니다. 게다가 땅 사는 비용이었으니까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 갚다가 시행사들은 그냥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본 PF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인건비 올랐죠. 자재비 올랐죠. 분양 제대로 안 되죠. 여기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게 뭐 본 PF나 시공도 하기 전에 무너지는 그런 건설 시행사들이 80%까지 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에서 또 터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새마을 금고도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이 부동산 때문이거든요. 부동산.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라는 게 사실상 말입니다. 이게 브릿지론이에요. 이 브릿지론에 대한 연체액 보세요. 2020년에 60억 원, 2022년에 602억 원이죠. 2023년 1월에 1111억 원입니다. 1111억 원이 연체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브릿지론에 이자도 못 갚고 본 PF가 대출이 안 되니까 시공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체가 1111억 원이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15조 8천억 원입니다. 15조 8천억 원. 이게 새마을금고만 브릿지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마을금고만 15조 8천억 원이면 뭐 브릿지론을 대출해 주는 저축은행들은 어떨까요? 저는 저축은행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상호 신용금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호 신용금고. 게다가 여러분 캐피탈사는 어떨까요? 캐피탈사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카드사까지도 그 상황이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릿지론에서 이미 무너지면서 건설 시행사들이 진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새마을금고가 건설 부동산에 대출해 준 전체 금액을 보면 56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는 브릿지론과 PF 대출을 다 포함한 돈이거든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위기라고 하면 지금 건설사들에게 돈 갚아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돈 갚아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건설 시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건설사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위험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뿐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건설 부동산 PF 대출이 워낙 크잖아요. 워낙 큽니다. 131조 6천억 원입니다. 워낙 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융 전체의 위기까지도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하나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부채가 터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합동 긴급 브리핑을 한 것을 보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새마을금고의 후폭풍이 결국 건설 시행사나 건설사로 옮겨 붙고요. 건설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는 다시 말입니다. 결국 저축은행이나 혹은 여신 전문 기관이나 혹은 상호금융이나 여기에서 갚아라 하기 때문에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최악의 상황이 저는 펼쳐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사르는 판을 걷고 있는 느낌일 겁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번 터지면요. 이 감당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태라면 그런 상태로 올라갈 확률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는요. 이게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충돌이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현금을 쌓아 놓을 때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또 제2금융권에는 최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 5천만 원이잖아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은 한 4,700 정도 돼야 될 겁니다. 4,700, 800 돼야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1금융권 그나마 잘 나가는 금융사들 있잖아요. 1금융권에 뭐 신한이나 국민이나 아니면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죠. 농협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분산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저는 분산 예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여러분 이거 지금 위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축은행의 어떤 사태도 지금 생각보다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수지 뚝에 말입니다. 저수지 뚝에 구멍이 지금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구멍이 한꺼번에 어떤 터지는 모양새가 보일까 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금융이라는 게 연쇄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투자에 대해서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위기를 쉽게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웬만한 그 위기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여러분, 시장은요. 위험할 때 바짝 몸을 추스르는 게 맞습니다. 몸을 엎드리고 있어야 되지 소나기 피해야 되잖아요. 소나기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두렵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올립니다.